지난달 폭우 피해를 입었던 공원묘지가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복구에 비상입니다. 추가 피해를 걱정할 처지입니다. 올해 상반기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계기로 정부가 접종기간 단축과 항체 검사 확대 등 방역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곳곳에 방치된 농업용 폐비닐 더미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한 달 앞두고 진천 선수촌이 분주합니다. 충북에선 30명 정도가 태극마크를 달고 합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산사태는 공원 묘지까지 덮쳤습니다. 이제 추석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복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연이은 비로 집안과 옹벽이 약화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사람 몸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바위들이 묘지로 떨어졌습니다. 나무도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엄청난 양의 토사가 그대로 쏟아져 묘소 흔적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지난달 중순 폭우 당시 청주 목련공원의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피해 집계 결과 유골암 216구가 들어가 있는 가족묘 74기가 파손됐습니다. 세기 15구는 석실 및 유골암 등 내부 파손이 확인돼 재화장한 상태입니다. 아직 다른 곳은 내부 확인도 채 못했습니다. 유족분들한테는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고요. 저 밑에서 이제 유령제를 한번 지낼 계획이고요. 추석 전에 봉분을 다시 씌워서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피해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임시 복구만 겨우 마친 상황. 여전히 묘소 둘레석은 파손돼 있고 화병은 나뒹굽니다. 전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청주시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긴급한 사안이 있다 보니까 2회 추경 전에 예비비로 이제 6,500만 원을 편성해서 명절 전에 이제 복구가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복구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이제 2회 추경 편성 후에. 그러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 진단도 시급한 상황. 산사태 충격으로 옹벽이 기울고 이미 나무와 토사가 흘러내린 데다 기습폭우가 반복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한편 청주 오창 장미공원은 묘지 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치마로 사면이 유실되고 석축이 파손돼 긴급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1인 시위가 충북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어제 도청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또 시외버스터미널 등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청주 성안길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학교 급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됩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급식 수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역 납품업체가 대상이던 방사능 검사를 도내 전 지역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 건수와 횟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검사한 191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생했던 충북의 구제역은 감염 농장의 백신 부실 접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복되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4개월 만에 재발한 구제역. 불과 8일 만에 전국 읍면 가운데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청주 북이면과 증평의 농장 11곳이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감염 농장에서 사육하던 소와 염소 1,500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당시 감염된 소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O형. 감염 농장 11곳을 대상으로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해보니 자가 접종 대상인 7곳은 기준치 80%에 못 미쳤습니다.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50% 미만이 5집이 있었습니다. 일부 농가들에서 아주 낮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빠짐없이 100% 접종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개체에서 조금 취약한 개체가 있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구제역이 종식된 지 2달여가 지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년에 2번 하는 일제 접종 기간을 애초 일괄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의 경우 2주로 줄였고, 송아지나 임신한 소 등 자율에 맡겼던 접종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구매 이력 관리 역시 지역 축협이 하던 걸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변질을 막기 위한 저온 관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할 항체 검사 또한 강화됩니다. 자가접종 농장에 대한 검사량을 지금의 3.4배인 연간 54만 마리로 대폭 늘리고 농장당 표본 검사 마리수도 3배 이상 확대합니다. 감염됐던 농가나 지역은 매년 2번씩 확인하고 소 도축장 검사량도 5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실제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항체 검사 물량을 확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라든가 농장 차단 방역 그리고 소독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좀 확인되어서 농림부는 현행 4단계인 구제역 경보를 3단계로 줄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전국에 똑같이 발령하던 경보도 심각성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이 재발하기까지 4년여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개선책은 홍역을 치른 뒤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농사용으로 쓰다 버려지는 폐 비닐이 농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폐비닐 공동 집화장이 부족하다 보니 농촌 곳곳에 생활 쓰레기와 함께 불법 투기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 10년 가까이 농업용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폐비닐과 함께 전선과 호스, 신발, 음료캔 등 각종 쓰레기도 뒤엉켜 있습니다. 초입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냄새니 뭐 이런 거 바람 불면 또 엄청 이게 날리거든요. 그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이제 트랙터로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안으로 좀 밀어 넣는 상황이고. 또 다른 농촌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곳곳에 농업용 폐비닐이 쌓여 방치되고 있고 마을 입구에 임시로 조성된 수거장마다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여기다 수집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건데 이 쓰레기장이 돼버렸어요. 폐비닐만 모아줘야 되는데 쓰레기가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청주시가 폐비닐을 한꺼번에 수거하기 위해 마을별로 설치한 공동집화장은 모두 100여 곳. 수가 부족하다 보니 농촌 마을 곳곳에서 폐비닐과 함께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집화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나 농사 짓는 분들께서 그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영농 폐기물을 적절하게 손쉽게 그걸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줘. 더구나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는 영농 폐비닐은 수거도 안 됩니다. 섞여 있으면 저희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폐기물 자체는 지자체장이 다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영농 폐기물, 그러니까 영농 폐비닐이랑 농약병만 공단에서 수거가 되어 있어요. 청주시는 원활한 영농 폐비닐 수거를 위해 공동집화장을 해마다 5곳씩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문희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경계 기준치를 초과해 관심 단계였던 조류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관심 경보가 내려져 있는 회남과 추동 수역의 유해 남조류 수도 1ml당 9,000세포를 넘어 경계 기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청호의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를 원수로 하는 취수장과 정수장의 성분 분석을 주 2회로 늘리는 한편 수영 내 어패류 어획과 식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5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데요. 충북에서도 3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합니다. 대표 선수들이 막바지 훈련에 땀을 흘리고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렵한 검객들의 칼끝이 쉼없이 부딪히는 펜싱 훈련장. 그 사이로 대표팀 고참인 최송호가 개인 훈련 중입니다. 상체만을 공격하는 종목 특성상 좁은 거리에서 정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시안게임이 될지도 모르지만 부담보단 가진 기량을 다 펼치고 올 생각입니다. 충분한 응원과 지원과 이렇게 늘 힘이 돼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늘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종합 3위입니다. 금메달 최대 5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종합 2위를 목표로 출전했지만 일본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 목표한 바를 이루어 국민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개인 금메달을 땄지만 단체전 우승을 못한 김우진은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와 시차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도 충북 도민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맞이하는 아시안게임만큼 충북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만큼 충북 국민분들께 더 큰 힘이 되고 또 국민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최고를 나온 사격의 김보미도 최근 부진했던 국제대회 성적을 만회하고 교자 종목으로의 복귀를 다짐했습니다. 세대 교체라는 상황에 있어서 좋지 못한 성적을 조금씩 보였지만 그만큼 젊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은 3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롤러의 간판인 정병희와 이예림이 태극 마크를 달았고 스쿼시의 이민호와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선수들도 함께합니다. 육상에서는 최경선과 이윤철, 오수정이, 주짓수의 서예담과 체조, 신지환 등도 출전합니다. 이 밖에 청주 KB 박지수와 강희슬 등 프로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시청 호진수 감독 등이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양태영, 강문규 코치가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30일 남은 이 기간 정말 뜨겁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노력해서 그 뜨거운 열정과 열기가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39종목 1,140명이 출전합니다. 충북 출신 선수들은 아주 적은 규모지만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민들의 응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몸을 누이는 데서 나아가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건축이라고 하죠. 때문에 건축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물은 때로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에 담긴 의미를 찾는 전시가 청주에서 막을 올려서 소개해드립니다. 문화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벽과 계단, 창으로 이뤄진 단순한 구조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색감과 빛이 구조물을 비추니 의미가 더해집니다. 푸른빛은 어느 휴양지를, 붉은빛은 지하 감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단지 외부 환경에서 보호해주고 살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장소를 넘어 공간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공간이 계속적으로 변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때로는 욕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건축.
성서에만 나오는 바벨탑 위 자리 잡은 오늘날의 야생화는 더 높은 곳을 향한 욕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종이로 만든 건물 3,000개는 생존을 위해 무분별하게 쌓아 올린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빗대는데 4개월 동안 애써 만든 종이 건물을 무용수가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며 경제 성장의 이면을 꼬집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그림자까지 어우러지면 마치 한 채의 집처럼 보이는 설치 미술은 버려지고 쓸모없어진 문틀이며 창문을 모아 만들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목재들도 다시 가다듬고 하면은 새로운 생명이 만들 수 있다. 다시 고치고 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건축물로 태어날 수 있다. 청주시립미술관이 준비한 이번 전시는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역사와 감정을 미디어 아트와 설치미술, 조형물과 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느낄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건축 공간을 내가 거니면서 또 미디어 작품도 만나고 우리가 좀 명상하듯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술전 건축 미술이 되다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가 여야 정쟁으로 회의 일정도 못 잡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즉각 법안 소위를 열어 9월 중순까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우선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강력한 응징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충북과 인접시군의 연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각종 특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늑장 대응이 계속된다며 시민단체들이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청주 탱크로리 전도 사고로 화학물질 누출이 우려됐는데도 재난 문자가 47분 뒤에 발송됐고 오후에는 국지성 호우로 곳곳이 침수됐지만 재난 문자도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청주 지하차도 참사 때도 2시간 29분 만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여전히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겠다면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주 우릉문화제의 개막을 알리는 시민 퍼레이드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충주시는 개막일인 다음 달 6일 오후 5시 삼원초등학교를 출발해 국원고와 롯데마트 사거리를 거쳐 행사장인 탄금공원까지 2.6km를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대 교통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지난 2013년을 끝으로 폐지됐다가 시민들의 추억 소환 요구로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50일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릉문화제는 다음 달 6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2023 영동 포도축제가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난개 국악단의 특별 공연과 K-팝 콘서트, 또 유소년 풋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포도 따기를 비롯한 2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동구는 이번 축제 기간 다양한 포도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촌그룹 자회사인 KNL팩과 은성전장 등 2개 기업이 충주에 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 설립된 KNL팩은 충주 첨단산업단지 16,500제곱미터에 300억 원을 들여
친환경 소재 펄프 포장재 생산 공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생산 기업인 은성전장은 동충주 산업단지 17,000제곱미터에 200억 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을 증설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 킥보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10건이던 전통 킥보드 화재 건수가 지난해에는 115건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과충전 등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내부 배선 합선 7.5%, 개인 부주의 4.7%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으로 화재나 폭발이 있을 수 있어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